오늘은 유지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유지 장치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되고 어떠한 장치를 착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장치를 뗀다라는 기쁨의 치과를 갔는데 갑자기 안쪽에 철사를 붙이고 바깥쪽에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또 본을 뜨게 되죠. 그래서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는데, 교정을 끝나고 나면 유지장치는 어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치아 이동을 하고 미세한 조정을 하고 나서 비싼 돈을 들여서 한 교정을 잘 유지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러한 유지장치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지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혀 안쪽 치아에 철사를 붙이는 고정식 유지장치와 그리고 바깥쪽에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지장치를 왜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아는 생리적으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교정을 하든 안 하든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뼈와 잇몸들이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입술힘과 혀힘, 구강 근육들의 활동과 습관 등에 의해서 무수하게 치아들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교정 때문에 치아가 이동하기 때문에 유지장치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생리적인 움직임까지 막기 위해서 유지장치를 한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린 이런 유지장치를 잘 착용을 하도록 좀 권장을 하는데, 교정을 하고 나서 치아 위치가 좀 변화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변화된 위치에서 치아 주변에 있는 조직, 그러니까 치주 조직이라고 하죠. 그 치주 조직의 재형성 기간이 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치아 이동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세팅, 고정시킨다고 하죠. 이 고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잇몸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라든가 탄성 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재형성이 돼야 되고요. 재위치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고착화되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련의 과정이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지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성장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조금씩 변할 수가 있죠. 두 개와 얼굴이 야간면이 성장을 하면서 사이즈가 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이런 유지장치를 착용해 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기능, 이제 이갈이라든가 혀 내밀기 습관, 그 다음에 이제 구호흡 등의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습관들을 이제 교정을 통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 유지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재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유지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글을 올려놓은 걸 보셨나요? 이 내용은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만든 교과서에 실린 안전과 재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9가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는 유지를 잘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유지 재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되새기게 되네요. 유지 장치에 대한 거는 무엇이 있느냐? 크게 나누면 아까 부착식과 가철식으로 나눈다고 했죠. 이 부착식 유지장치는 혀 안쪽에 붙이는 철사인데요. 발치 교정을 했거나 비발치 교정을 했거나에 따라서 붙이는 범위가 좀 달라져요. 이제 발치 교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철사를 붙이게 되고요. 발치 교정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어금니까지 붙이거나 아니면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사이를 좀 붙여놓게 되거든요. 이런 유지장치는 아무래도 공간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앞니는 되게 심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틀어지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붙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유지장치를 거의 한 7, 8년째 붙이고 있는데요. 이 부착식 유지장치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반영구적으로 착용을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이런 유지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좀 미세하게 틀어질 수가 있는데, 틀어지면 좀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영구적으로 부착을 하고요. 물론 이 부착 유지장치 때문에 잇몸 관리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반영구적으로 장치를 끼도록 하게 하고요. 반대로 이제 잇몸이 좋지 못해서 이착식 유지장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가철식 유지장치로 변경을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철식 유지장치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제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철식 유지장치는 제일 기본적인 이제 홀리 타입 유지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큰 어금니와 이제 앞부분만 따로따로 있는 철사를 이용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고요. 홀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홀리 타입 유지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치아 교정을 한 경우에는 서컴퍼렌셜이라고 하죠.
둘러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뺐다 꼈다는 유지장치를 만들거나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레버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치아를 감싸고 있다는 유지장치라고 해서 똑같은 장치의 이름인데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한 철사가 치아를 끝까지 이렇게 둘러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정장치를 떼는데 철사가 보인다 그러면 좀 싫죠. 그래서 투명 유지장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투명 교정장치와 똑같은 형태지만 이제 치아에 움직임이 없게 하는 이제 시트를 이용해서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유지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투명 유지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씹는 면을 덮게 돼요. 그래서 씹는 면이 조금 불편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유지장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약해서 잘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래 사용하기에는 좋지 못한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초반에 신미성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낄 수 있는 유지장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투명 유지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유지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치료 장치이기도 하면서 유지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투스 포지셔너라는 유지장치가 있는데 이 투스 포지셔너는 구호흡이 있거나 아니면 혀내밀기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개방교합을 갖고 있던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투스 포지셔너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좋은 교합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치료 전의 상태를 잘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투스 포지셔너는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기능 유지장치라고 해서 혀를 자꾸 내민다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혀를 못 내밀고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장치 중에 천장 쪽에 붓을 달아서 혀로 가꿔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이런 장치를 하게 되면 혀가 그 구슬이 재밌으니까 구슬을 만지게 되거든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혀 내밀기를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